출근하면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아, 요양보호사, 여기도 요양보호사, 팀장이라 해도 요양보호사야. 그러니까 동료지. 동료니까 이제 회사 측하고는 또 다른 세계, 우리들만의 세계라고 생각해.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혹시 북한의 귀때기라고 아세요? 귀때기. 옛날에 뭐 그 불시착? 하여튼 그 잘생긴 남자 현빈 그리고 또 손예진? 하여튼 그 둘이 주인공했던 그거 보잖아. 그럼 귀때기 나오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엿듣는 사람. 요양원은 그래요. 귀때기가 참 많아.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꼭 귀때기의 역할을 맡지 않았어도 귀때기의 역할을 스스로 하는 거야. 왜? 잘 지내보려고. 어떤 사람은 그걸 정치질 한다고 하던데 하여튼 나는 모르겠어.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 몰라도. 이제 우리는 처음 갔어. 그러면 이제 선임이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되잖아. 선임에게. 왜냐면 나는 이게 모르니까. 낯선 세계에 처음 이제 딱 던져진 걸 말이죠. 이전에 또한 이런 세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더 그럴 거라고. 그러니까 낯설잖아요. 이 요양원이라는 세계가 낯서니까 옆에 있는 동료라고 생각하지 선임이라기보다. 그래서 언니 동생 하면서 이제 막 본인은 가까워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나는 이 사람과 가깝거든. 같이 근무를 했으니까. 군것질해서 입이 지금 텁텁해. 뭐지? 입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쥐포를 먹었더니 입이 좀 텁텁해. 입을 자꾸 움직이는 거야. 새벽에 일어나면 다 이렇게 뭔가 먹어져. 그래서 이제 살이 찌는 거지. 아, 이제 딴 데로 간다. 이제 둘이 앉아서 이제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짬짬 기저귀 갈고 기저귀 이제 아침 일과가 끝나. 그러면 이제 점심 전까지는 또 기저귀를 한번 갈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앉아서 수다도 떨고 핸드폰으로 케어프 할 시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케어프가 뭐냐면 그 일지예요. 일지를 지금은 핸드폰으로 쓴단 말이죠. 핸드폰에 깔린 프로그램으로. 이거 종이로 쓰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요양원들은 다 이제 케어포로 해서 이제 핸드폰으로 작성을 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뭐 충전 그러면서 그때 이제 뭐 수다도 떨고 카톡도 서로 보내고 이러면서 이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한단 말이야. 신입이니까 이제 낯설잖아. 이것저것 물어보라고 해. 다 물어보라고 해. 그럼 이제 신입들이 그런다니까. 이 사람을 믿는 거지. 동료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거야. 뭐 밥이 개 같네. 왜 저 사람은 먹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아, 왜 그 어르신들의 냄새가 난다고 하느냐. 나도 냄새가 나긴 나더라.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부르면 왜 안 가야 되느냐. 왜 가지 말라고 하느냐. 묻는 건 좀 그렇다. 저 치매 걸려서 저렇게 여기저기 떠도는 어르신은 참 불쌍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사실은 이 말인즉 요양원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잖아. 내 감정이. 그러면 사고력 있는 선생님이야.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인식을 밑바탕에 두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상대도 그럴까? 아닌 경우가 많죠. 이분은. 왜냐면 요양원에서 벌써 7, 8년 근무를 하셨다면 시험을 보지 않고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분이라는 거죠. 시험 보지 않은 세대는 요양원에 대해서 어떤 시험적인 그런 이론적인 공부를 했다기보다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내 몸속 공부를 하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선임에게 배웠던 그 방법대로 어르신들을 케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서비스 제공보다는 나의 일을 나는 할 뿐이야.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이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한 달 동안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월급이 주어지는 거야.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많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아니라니까. 그렇지만 어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로. 그러니까 요양원의 어르신들의 케어를 케어나 돌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누구나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왜 거기에 토를 달지?
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왜 얘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지? 이 일에 대한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얘는 별로 그렇게 안 생각하네. 얘는 불만이 많네. 그러면 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매일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돌아가는 이 일상이 얘가 보기에는 잘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잖아. 막 화를 내게 되는 거지. 그런데 오랜 경험상 요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그 많은 하여간 그런 것도 다 받아낸 분들이기 때문에 표현을 잘 안 해. 안 하고 느긋하게. 그렇죠. 해. 그러다가 몰래 어디로 가느냐. 팀장에게 가. 저 새로운 신입 이것저것 불만이 많던데 불만이 많다라는 것은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팀장도 금방 알아채지. 뭐라고 해요? 밥이 뭐 개도 못 먹을 밥이라고 하던데 깜짝 놀라지. 팀장은 우리 편이 아니거든. 팀장은 요양보호사이긴 하지만 팀장 수당 30만 원을 받고 혹은 17만 원을 받고 우리 편이 아니야. 요양원 편이지. 그게 뭔데? 요양보호사들을 감시하고 통솔하는 그 보상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 바로 또 관리자한테 가서 또 전달이 되지. 그럼 나는 뭐가 돼? 개꼴이 되는 거야 신입은. 그러니까 절대로 신입은 요양원을 평가하지 마시고 절대로 나랑 친한 팀원하고 둘이서 이제 짝을 지어서 팀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날 또 팀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라고 친한 동료라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그냥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바로 팀장한테 가고 요양원 운영진한테 간다니까. 그럼 누가 잘리겠어? 잘했다. 너 그래. 올바른 판단했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평가를 해줘야지. 아이고 그래 우리 요양원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했으니까 플러스 몇 점. 아이고 이제 조만간 팀장 나셨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야. 이 새끼는 언제 자를까? 자를 수 있는 날만 계산하게 되는 거지. 언제 자를까? 그게 제일 좋을까? 어떻게 자를까? 그래야지 요양원이 자꾸 자른다는 평가 없이 실업급여 못 받고 너 고생 좀 해봐.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심할서스럽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심할서 쓸 이유는 아니니까 자를 날짜만 이제 가늠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발 부디 요양원에 가시면 요양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 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그 평가하는 말을 동료는 내 편이다라는 그런 쉬운 판단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그냥 숨겨두는 요양보호사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하여간 오늘도 힘내시고요.